안녕하세요. 그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, 가끔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. 왜 임차인이 건물을 나갈까? 또 왜 빈자리는 쉽게 안 채워질까? 오늘은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 칼럼을 바탕으로 해서요. 바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해요. 이게 단순히 임대료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거든요. 임차인들의 진짜 속마음, 그리고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? 네, 그 칼럼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. 칼럼을 보면 임차인이 떠나는 이유가 생각보다 되게 복합적이에요. 물론 뭐 임대료 인상, 이게 표면적인 이유일 수는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임대료는 올랐는데 건물이 주는 가치 있잖아요. 뭐 기본적인 냉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상태 같은 거요. 이런 관리 수준이 그 임대료만큼 못 따라온다.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은 슬슬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. 아, 그렇죠. 관리 문제. 네, 사실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. 매달 내는 돈에 비해서 이 건물이 나한테 주는 경험이나 가치가 좀 부족하다. 이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다른 데를 알아보게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사업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임차인 회사가 갑자기 확 커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축소돼서 다른 크기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. 근데 현재 건물 아래서는 이게 좀 조정이 어렵다, 마땅한 대안이 없다, 이럴 때도 떠나기도 하고요. 세핑한 시설 좋은 경쟁 건물이 딱 들어서거나 아니면 뭐랄까 그 동네 상권 자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그 입지 경쟁력, 그 위치 자체가 갖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입지가 정말 중요하죠. 그리고 계약 조건 자체가 너무 불리해도 당연히 문제고요. 뭐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매년 임대료 인상률이 너무 높게 딱 정해져 있으면 부담 느끼겠죠. 그래서 나갈 수도 있고요. 네, 맞아요. 심지어 건물 주인이 바뀌는 것, 이것도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. 새로운 주인이 오면서 관리 방식을 확 바꾸거나 아니면 뭐 예전보다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진다. 이렇게 느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실망할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여기에 또 뭐 경기 침체 같은 외부적인 요인까지 겹치면 이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. 와,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가 얽혀 있네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그 김용남 대표님 칼럼에서도 딱 짚어주셨듯이 이런 문제들 상당수가 사실은 좀 예방 가능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?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중요해요. 이걸 그냥 아이고 시장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효과적인 자산 관리?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면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. 아하. 특히 그 임대료랑 건물이 제공하는 가치,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, 그리고 기본적인 유지 관리, 뭐 청소나 시설 보수 같은 거요.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건 임차인 만족도랑 그냥 바로 연결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에요. 네, 그럼 칼럼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문제점들을 좀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칼럼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. 우선 그 시장 상황에 맞는 너무 과하지 않은 합리적인 임대료 조정이 기본이 되어야겠죠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공용 공간을 좀 멋지게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입주자들만 쓸 수 있는 전용 라운지 같은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임차인이 직접 아, 여기 좋네 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해주는 게 중요해요. 단순히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는 느낌이네요? 그렇죠. 그리고 시설 문제 생겼을 때 빨리빨리 대응해 주는 거.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. 아, 물론이죠. 또 임차인 사업이 변하면 뭐 사무실 크기를 좀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조건을 약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유연성. 네. 그리고 주변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좀 지켜보면서 우리 건물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, 이것도 꾸준히 해야 하고요.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서비스의 질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렇군요. 사실 핵심은 딱 이거예요. 임차인을 그냥 매달 월세 내는 사람,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요. 우리 건물의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는 일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. 비즈니스 파트너요? 네, 칼럼에서도 딱 강조하는 부분인데 임차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, 그게 바로 우리 건물의 가치와 수익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거죠. 관점을 정말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인데요. 단순히 뭐 임대 계약 관계, 이걸 넘어서서 서로의 성공을 좀 돕는 관계다, 뭐 이런 거잖아요. 맞습니다.
바로 그거예요.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을 제대로 구축하고 또 전문적으로 임차인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, 이런 걸 갖춘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와 함께하는 게 성공적인 빌딩 투자의 열쇠가 될 수 있다. 이 점을 칼럼이 시사하고 있는 거죠. 아, 전문가들은 시장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임차인 소통, 시설 관리, 또 어떻게 하면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전략까지 이걸 다 통합적으로 접근하니까요. 그렇군요. 결국 들어보면 임차인이 나가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이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전문적이고 또 파트너십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.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진짜 이런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자산관리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전략들을 좀 넘어서서요. 만약에 건물주가 건물 안에 있는 그 임차인들 사이에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.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좀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커뮤니티요. 네, 예를 들면 입주사들끼리 네트워킹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. 과연 이런 노력이 임차인의 만족도나 충성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이탈률을 줄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임차인 커뮤니티라, 와, 그것도 정말 새로운 접근인데요.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힌트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